자, 마이크를 터치하면 파일 폴더를 지정하라는 창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기가 저장할 창을 지정하고요. 그리고 파일 이름을 작성한 다음에 OK를 누르면 이 화면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이 화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 그냥 우리가 칠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칠판이에요. 그럼 여기다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re is a tree.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얘가 글씨를 썼는데요. 이 마이크가 빨갛게 불이 들어온 순간부터 여기 칠판에 쓰는 모든 글씨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목소리가 동영상으로 제작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 이 칠판에 이제 글씨를 써야 되는데 다양한 기능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면 자, 아이콘이 4개가 보이는데요. 첫 번째 아이콘은 지우개입니다. 지우개 아이콘을 눌러보니까 초록색으로 불이 들어오죠. 그럼 지금 제가 썼던 어떤 글씨들을 전부 다 이렇게 지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지우개를 터치하면 흰색으로 되죠. 그리고 연필로 이제 빨간 불이 들어왔는데요. 초록색 불이 들어왔는데요. 그럼 연필이 활성화된 겁니다. 다시 한번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re is a tree 이와 같이 글씨를 썼습니다. 그러면 자, 이 글씨의 그 펜의 굵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아래 보면 이렇게 굵기 조절하는 바가 있죠. 자, 이걸 좀 가운데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훨씬 글씨가 굵게 돼 있죠. 이와 같이 글씨의 굵기를 이걸로 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글씨의 색깔도 당연히 조절할 수 있겠죠. 우측 상단에 보면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죠. 자, 아무 색깔이나 한번 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빨간색을 터치하니까 빨간색 글씨가 이렇게 써지고 있죠. 이와 같이 자, 글씨 색깔과 굵기를 조절해서 수업을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자, 계속 수업을 이렇게 여기다 칠판에서 했는데 페이지가 가득 차면 어떻게 하나요?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러면 우측 상단에 보면 화살표가 있죠. 그 화살표를 터치를 하면은요, 이와 같이 새로운 칠판이 등장합니다. 그럼 여기다 다시 이제 자, 진행형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고요. 자, 펜을 바꿔서 진행형은 B 플러스 현재 분사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만약에 새로운 칠판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화살표를 누르면 되고요. 근데 이전의 칠판에 가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하고 싶다, 설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반대쪽 화살표를 누르면 이전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현재 분사에 대해서 이제 자, 또 색깔을 바꿔서요. 현재 분사란 것은 동사에 ing를 붙이는 거야.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동영상을 제작하는 유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 요약하면 새노트에서 새노트를 터치하면 하얀 창이 나오는데 이 하얀 창이 곧 칠판이다. 그리고 여기다가 자기가 말을 하면서 이렇게 글씨를 쓰면 동영상이 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이 동영상을 이용해서 이제 만약에 자기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이나 학생들의 친구들이나 이런 학생들한테 이제 홍보를 하고 싶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데가 어때요? 이런 데가 학원 로고 같은 게 있으면 참 좋겠죠. 그렇죠? 애써서 이렇게 수업에서 이렇게 시내에 퍼뜨리고 있는데 자기 학원 로고가 박히면 좋겠죠. 이 로고를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요. 미리 우리 선생님들이 PPT로 이 칠판 한 장을 만드는 겁니다. 이 바탕 색깔을 자, PPT 제작하실 줄 알죠? 초록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자기 학원 로고를 만들어서 태블릿에 저장을 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시켜서 불러오면 자, 이 칠판을 자기가 의도한 대로 새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저장된 PDF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를 불러올 때는요, 좌측 상단에 보면 세 번째 아이콘이 있죠. 세 번째 주사위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주사위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면 PDF나 사진 같은 걸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터치를 해볼게요. 자, 주사위 모양의 아이콘을 터치하니까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서 이와 같은 창이 뜹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창에 보면은요, 창의 첫 번째 사진이 있죠. 이건 나중에 좀 이따 할 건데요. 세 번째 보면 PDF 모양이 있죠. 그 PDF 아이콘을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파일 창고로 들어갑니다. 태블릿의 파일 창고. 그럼 파일 창고를 눌러서 자기가 저장해 놓은 칠판 모형의 PDF로 가져오면 됩니다. 제가 미리 저장해 놨는데요. 앤썸이 답변용 PDF다. 답변용 PDF 이렇게 하면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 OK를 누르면요. 이 PDF가 다운로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칠판 수업인데 이렇게 그냥 하얀 칠판에다가 수업을 해도 되지만 자기가 칠판을 만약에 초록색으로 바꾸고 학원 로고도 바꾸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는 미리 그거를 PPT로 제작해서 이와 같이 저장을 해놔라 이런 얘기입니다. PDF로. 자, PDF를 불러오니까 어때요? 칠판이 바뀌었죠. 그렇죠? 그리고 자, 앤썸이 영어에서 제공한다 이런 로고가 붙어 있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글씨를 쓰면서 또 수업을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3 플러스 4는 5다.
자, 영어 수업을 하면요. There is a tree on the street. 이와 같이 글씨를 쓰면서 이제 수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초록색 칠판이니까 어때요? 훨씬 더 가동력이 좋죠. 이와 같이 같은 칠판이라도 색깔을 얼마든지 저희가 PDF를 이용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페이지가 다 차면 어떻게 하나요?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자, 페이지를 늘리고 싶을 때는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우측 상단에 화살표를 누르면 이와 같이 같은 칠판에 또 다른 화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 다시 또 여기다가 국어 수업을 또 이렇게 전개하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그냥 칠판에다 수업하는 방법, 두 번째는 자기가 만든 칠판에다 수업하는 방법. 만든 칠판이 훨씬 좋겠죠. 왜요? 여기에 자기 로고를 박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냥 칠판에다 수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미리 교재를 작성해 놓은 다음에 그 교재 PDF를 불러다가 수업하는 방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DF는 어떤 아이콘을 누른다고 그랬죠? 상단에 세 번째 아이콘을 누르라고 그랬죠? 자, 주사위 모양을 다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PDF 세 번째 걸 또 누르면요. 역시 파일 창고로 갔습니다. 자, 그럼 파일 창고로 가서요. 제가 미리 저장해 놓은 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제작 샘플 교재 이렇게 제가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자, 이 파일을 선택해서 초록색 불이 누르면 OK를 누르면 이 파일이 불러와집니다. 자, 그럼 파일을 불러왔는데 지금 흰색으로 바뀌어 있는데요. 이거는 첫 페이지가 흰색이라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가고 싶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화살표를 눌러도 되고요. 자, 화살표를 누르니까 페이지가 이동하죠. 화살표를 누르면 페이지가 이동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점 9개짜리 아이콘이 있죠, 우측에. 자, 그 아이콘을 누르면 이와 같이 전체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자기가 그 PDF 중에서 이동하고 싶은 화면을 터치하면 글이 이동합니다. 제가 지금 7페이지를 한번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페이지로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미리 이 PDF를 제작해 놓으면 어때요? 수업하기가 훨씬 편리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글씨를 쓰면서 수업을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말과 영어의 호환 규칙. 이 바는요, 연필을 활성화시키면은 이 바가 내로잖아요. 이 바는 없어지지 않으니까 선생님들이 PDF를 제작하실 때 그걸 감안해서 화면을 좀 밑으로 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연필을 활성화시키니까 이게 좀 가려지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좀 밑으로 이렇게 제작을 원래 할 때 좀 내려서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만든 파일에. 자, 비동사는 어떤 경우에 쓰는지 설명해 보세요.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요. His sister was a student last year. 자, 그의 누나는 작년에 학생이었다. 자, 학생들한테 여기 왜 비동사가 있는 거야? 지금 물어보는, 자, 이거 설명해보라는 수업입니다. 그 다음에 The actress was beautiful in the movie. 그 여배우는 그 영화에서 아름다웠다. 여기 비동사가 왜 있어? 이런 식으로 자기가 미리 제작해놓은 PDF를 가지고 수업을 얼마든지, 자,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자기가 PDF를 미리 저장해놓고 선생님들이 그걸 불러다가 수업을, 동영상 제작을,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 사진을 불러다가 동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가 만든 칠판으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요, 우리 선생님들이, 첫 번째 선생님들이 자, 아이들한테 동영상을 제작하고 싶거나 뭐 설명하고 싶은 문제를, 그런데 그걸 타이핑 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고, 특히 수학 같은 경우 어때요? 수식이 복잡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학 수식을 이렇게 타이핑 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자, 이 태블릿으로 사진을 찍으면 어디로 가죠? 선생님이 사진을 찍으면 어디로 가요? 갤러리에 저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 갤러리에 가서 그 사진을 불러오면 됩니다. 만약에 20문제를 푼다 그러면 사진을 20개를 찍어 놓은 다음에 갤러리에 저장돼서 하나씩 불러다가 동영상을 제작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또 어떤 경우에 유용하냐 그러면, 자, 학생들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물론 학원에서는 바로 질문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바쁘면 어때요? 답변해 줄 수가 없잖아요. 학교나 또는 학원에 오지 않는 날 집에서 문제 풀다가 어떤 문제가 막혔다. 자, 그 문제는 못 풀겠다. 그러면 사진 찍어서 선생님한테 카톡이나 메시지나 밴드로 보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학생의 질문으로 온 그 사진은 역시, 자, 저장을 하면 어디로 가죠? 역시 갤러리로 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갤러리에 가서 그 사진을 불러다가 동영상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를 불러올 때는
좌측 상단에 세 번째 아이콘을 누르라고 그랬죠. 주사위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이렇게 창이 뜨는데요. 첫 번째가 사진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 사진을 터치합니다. 아까 PDF는 세 번째 아이콘이었죠. 자, 사진을 터치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앨범 이렇게 있는데 앨범을 한번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앨범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앨범에는 자, 제 PDF, 제 태블릿에는 제가 미리 찍어놓은, 우리 선생님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찍어놓은 사진이 한 장 들어있습니다. 이 사진을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을 터치했습니다. 자, 사진이 나왔죠? 그러면 이 사진을 위에 보면 move, one finger, 그러니까 이걸 이동할 때는 하나의 손가락으로 하면 이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zoom and rotate, 그러니까 줄이거나 뭐 키우거나 그 다음에 회전시킬 때는 두 개의 손가락을 이용하라 이거입니다. 지금 제가 두 개의 손가락으로 회전을 시켰습니다. 자, 회전을 시키고 약간 위로 이동을 시킬게요. 그리고 이제 제 학원의 로고가 회사 로고가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조절한 다음에 계속 사진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측에 상단에 보면요. 자, 앞쪽 모형이 있죠. 그 앞쪽 모형을 누르면 자, 이와 같이 붙여넣기 하시겠습니까? 이런 창이 뜹니다. 그러면 얘라고 하면 어때요? 자, 이 화면에 이 사진이 부착이 되고 이제는 손가락으로 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 수업을 할 텐데요. 글씨가 있어서 지저분하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우개로 글씨를 지운 다음에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개로 글씨를 다 지웠습니다. 그러면 지우개를 다시 눌러서요. 이제 연필로 갔습니다. 연필 색깔이 빨간색이 좋겠네요. 자, 그러면 학생이 만약에 이런 단락을 선생님 해석해 주세요. 이렇게 만약에 질문을 했다. 사진 찍어서 보냈다. 그럼 이렇게 불러와서 동영상을 제작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선생님이 만약에 이 지문을, 이 단락을 학생들에게 수업하고 싶으면 이런 유형의 단락을 뭐 20개든 100개든 찍어 놓은 다음에 하나씩 불러서 수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타이핑을 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제가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죠. those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Who cannot make a success in their business or profession. 여기까지가 이거를 꾸며주겠죠? 그래서 자기의 사업이나 직업에서 성공할 수 없는 사람들은 아디온스 사람들인데 그들의 집중력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야. 이와 같이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물론 펜의 색깔을 바꿔서 여기서 who는 자, 주격 관계대명사야. 이와 같이 이제 쓰면 되는 겁니다. 주격 관계대명사야. 그리고 concentration이라는 명사가 나오는데 이게 동사는 concentrate야. 이와 같이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선생님들이 타이핑을 이제 학생이 만약에 질문을 했을 경우에 그거를 무슨 카톡이나 이런 걸로 답변할 때 어때요? 손가락이 너무 아프죠? 답변할 때. 그렇잖아요. 그리고 상세한 답변을 해주기 어렵죠. 특히 수학 같은 경우 자판을 쳐서 이렇게 답변해 주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때요? 사진을 불러다가 이렇게 사진 위에서 글씨를 쓰면서 말로 설명하니까 타이핑 치는 것보다 10배, 20배는 더 빠릅니다. 계속 한번 해보죠. However qualified a person may be 이렇게 되는데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자기의 재능을 최대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집중력이 없으면. 이와 같이 여기다 그냥 글씨를 쓰면서 여기서 전치사 without은 뭐뭐 없이 이런 뜻이에요. 전치사예요. 이렇게 말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생이 질문했을 때 자, 컴퓨터 자판이나 이런 걸로 대답한다면 어때요? 굉장히 글씨를 많이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말을 글씨로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동영상 제작 기능을 이용해서 사진을 불러다가 이와 같이 답변해 주면 시간도 빠르고 굉장히 내용도 충실하게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가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소개시켜드린 동영상 제작 방법이 세 가지였죠. 첫 번째는 뭐였죠? 새노트 상태에서 터치를 했을 때 뭐가 나와요? 예, 칠판이 나오죠. 그렇죠? 하얀색 칠판이 나오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자기가 수업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 글씨를 쓰면서. 근데 이 칠판을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어떻게 자기가 자체 제작해서, 그렇죠? 자기 학원 걸로 자, 자체 제작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쁘게 로고도 이렇게 집어넣고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자, 미리 PDF를 제작해 놓은 상태에서 PDF를 가져다 놓고 수업을 불러다가 전개할 수도 있다. 뭔가를 불러올 때는 좌측 상단에 세 번째 주사위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라고 그랬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자, 이거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사진을 불러다가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PDF는 미리 자기가
이런 수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학생이 질문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학생이 사진 찍어서 보내면 어때요? 그거를 자판으로 답변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죠? 문제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자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그 사진을 불러다가 바로바로 거기다가 글씨를 쓰면서 이와 같이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 중에 문제를 풀어줄 때 PDF로 제작을 하면은 보기도 좋고 깔끔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지에 문제들을 전부 다 사진 찍어가지고 어때요? 바로 끌어와서 이와 같이 문제도 풀어주고 수업도 진행하면 아주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에듀렉처 앱을 이용해서 선생님들이 동영상을 제작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